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PPT가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음성을 좀 할 거고. 네, 팩트체크 설명에는 그때그때 있는 입시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목적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설명이고요. 오늘은 그 25학년도 입학 설명회, 각 대학의 공식 입학 설명회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이제 입학 설명 영상들이 어차피 공유가 되고 현장에 가실 수도 있지만 것들 좀 보아왔었는데요. 그래서 몇 년새 좀 누적이 됐는데 그중에 좀 특이하게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대부분 제 밴드나 그 카톡창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한 5개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저는 컨설팅을 하지만 일단 면접 강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면접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면접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봤더니 서울대 일반 전형에 생기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제 암암리에 좀 인원이 적은 과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명시됐다는 면에서 좀 달라진 점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가 왜 입결을 미공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고요. 매년 그래도 어쨌든 레인지는 좀 보여줬었거든요. 단과대 수준에서는. 근데 그게 좀 안 나왔고. 네 번째는 이제 고려대가, 예, 고려대가 이번에 좀 서류 평가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왜 굳이 과목이수 내역까지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의대 정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올해 저는 더 큰 변화는 이 자유전공 혹은 이제 무전공 요걸 확대라고 보는데 이제 성대 자유전공과 한대 인터칼리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어, 방학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이런저런 친구들과 이제 배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최근인데 그 시립대학교 경희대가 학종에 대해서 좀 친절하죠. 여러 가지 영상 많이 올려놓는데 거기 좀 재미난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이게 단순 시립대만의 일이 아니라 학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좀 같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에 생기부 질문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거 서울대 자료긴 한데 어쨌든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제시문을 활용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접은 뭐 정원 비율로 따지면 한 70, 80% 이상은 이 서류 기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이 쓰는 전형에 대부분 교과는 면접이 없고 학종의 면접이 있다면 물론 이제 뭐 의대는 교과 면접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로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이제 대학들 그다음에 이제 의대, MMI를 본다고 하는 학교들 요거 제가 채팅창 좀 쓸게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화로 국제 특기자 전형, 혹은 이제 기획윤덕, 기획윤형 이런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학원 없어졌고요. 되죠? 뭐 그런 기회, 그런 전형 혹은 이제 의대 중에서 MMI 이런 전형들은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제시문 면접이라는 거는 하여튼 문제 형태로 된 뭔가를 주고 이거를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저희가 제시문 이제 불러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이 제시문 면접을 하고 여기 보신 지역균형 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게 거의 한 15년 제가 어쨌든 이 기준이 공개된 게 한 2015년 그때부터만 쳐도 10년 이상 유지된 전통입니다. 관행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의대는 이제 MMI 보기 시작했지만 그건 뭐 좀 예외적인 거고요. 그런데 자 이제 올해 보시면 이건 지균이죠. 지균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다? 제 10분 내 정도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과에 왜 왔어요 면접입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인터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수많은 특목고나 전사고를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면접을 경험을 했겠죠. 자, 그게 아니라 근데 일반 전형은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를 하고 15분 내에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이 지원자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거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예 없었어요. 예전에는. 일반 전형.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관행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 인원이 작은 과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문과로 치면 경제나 경영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고요. 거기는 학생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어쨌든 면접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주로 인문대 쪽에서 좀 여기 인원이 작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애들이 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매뉴얼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뭐 혹시 영문학책 뭐 읽은 거 있어요? 뭐 이 정도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그건 이제 그냥 그 되게 이레귤러하게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였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질문들을 여기 아예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대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저는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건 이제 서울대는 상대적으로 학과별 자치 그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는 우리 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 애 서류를 보고 이런 걸 좀 물어보자 시간을 이제 안 배해서 라고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주로 아무래도 두 가지겠죠. 인원이 작은 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학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만 잘 풀면 얘가 정말 우리 과에 오고 싶은지 안 오고 싶은지 상관없이 그냥 다 뽑았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서울대 붙고 안 가는 애들 별로 없었고 근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뭐 당연히 이제 이과에서는 의대로 빠지는 애들이 있고 문과에서조차도 이제 인기학과에서도 한두 명씩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높았던 과에서 얘가 정말 우리 과에 오려고 하는 것인지 예,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울대는 여기에까지 좀 대비를 하셔야 돼서 근데 이제 이게 뭐 나는 인기학과 썼으니까 안 물어볼 거라고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서울대는 물론 애들이 좀 일찌감치 준비를 하지만 최소한 여름방학부터 이제 보통 수능 후에 1차 발표라고 한 6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6일 혹은 7일 근데 이제 열심히 문제만 풀었었는데 이제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뭐 이틀까지는 좀 많을 것 같고 하루 정도는 서류 면접에 대비한 질문 생기부 면접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기부 면접은 훨씬 쉽거든요. 준비 기간도 짧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보통 웬만하면 2번 정도 수업을 하고 그냥 개인 수업으로 1대1 수업을 했을 때 많이 해야 3번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쓰잖아요, 애들이.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생기부를 꼼꼼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1학기 뭐 3학기 1학기 끝나고 이제 수능 공부만 넉 달 죽어라 했고 그러니까 본인 생기부 내용을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전혀. 심지어 이제 그 선생님 그 재생기부 맞아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대 경우는 아닙니다. 다른 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생기부 면접에 대한 그 준비가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지금 일반 전형도 이 부분 제출 서류를 참고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퍼스널 퀘스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가셔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서울대 자료 좀 말씀드렸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모집 단위별로 보는 문제의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하다가 자유전공인데 무슨 문제 정확히 푸는지 모르고 그냥 자유전공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 모집 단위가 어떤 문제를 푸는지도 좀 대비를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 문과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문제 푸는 6개 단위가 있잖아요. 그 경영, 경제, 농경제, 소비자, 의료, 자전. 근데 1단계 통과돼도 그 수학 문제 못 풀면 1단계 통과되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어떤 면접을 보게 되는지 보고 가셔야 한다. 지원 결정, 학과 결정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화생지를 푸는 이과는 이 물화생지 문제를 풀죠. 서울대 면접에 서류 기반 면접이 추가된다라는 것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자, 연대가 왜 올해 입결은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입결이 좀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추천형 때문에 좀 제일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다른 전형은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추천할 때 올해 면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받았나 봐요. 학교도 그래서 이번 입학 설명회 자료인데 추천형에서 면접이 없어졌는데 입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 방식 교과 플러스 면접을 합격한 50%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해도 합격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학교 측의 의도는 뭐 그러니까 큰 변화 아니다. 그냥 쓰던 대로 쓰다라고 이제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저처럼 이제 면접을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면접으로 50%나 바뀌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한 30% 정도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추천형 면접 영역이 굉장히 큰 전형이었구나. 근데도 애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오래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0%는 그대로 된다는 얘기면 나머지 50%는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입결은 뭔가 한 50% 컷이 어딘가? 그럼 그 안에 든다면 확실히 붙겠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겠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입결을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원율만 나오고 충원율은 이제 뭐 23년, 24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저거 이렇게 신것 같아서 자, 낮긴 한데 어쨌든 충원은 꽤 돌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도는 걸로 저희가 이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형은 일단은 뭐 예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배수 중에서 한 3배수, 한 2배수까지는 좀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때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면접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그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이시죠? 아래의 데이터는 활동 우수형의 최저학력 기준 충족 현황을 기준 작성했다. 최저학력이 이제 뭐 2합4, 2합5 그렇죠? 뭐 그렇게 유의미한 최저는 사실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충원율 좀 저기 최저 충혈 좀 낮습니다. 화로는. 근데 어 추천형은 이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화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완전 일반고보다는 사실 여기는 뭐 그 자사고라든가 광역 자사고라든가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약간 탑티어는 아닌데 한 세컨 티어 정도의 특목고들도 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하고 되게 섞여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어쨌든 걔는 수능이 좀 세죠. 학번제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애들이 들어온 거 치고는 충족률이 높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랑 최저가 똑같이 걸린다면 저는 추천형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률이 그럼 거의 6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보자면 이건 물론 면접만큼 어떤 그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면접은 이제 많이 뒤집혔죠. 뭐 0.45까지 뒤집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기존의 컷보다는 한 0.1 정도 하락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그 얘기였고 Z점수는 이제 요건 학교별로 계산하시는 거 다 아시죠? 연대 같은 게 완전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입학 설명에서 공개가 안 됐고요. 그냥 연초인가요? 올해 초인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라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 입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면접 대상자 컷이 있고 최종 등록자 컷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 대상자는 사실은 작년에 이제 5대 1이 안 되면 다 면접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면접을 거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최종 등록자 컷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작년 컷이고 면접 그 추천형 오는 애들이 되게 면접 준비를 못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잘하면 이게 되게 붙는 전형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연대 추천형은 진짜 인기학과 그룹은 저희가 이제 의대 빼고 의대는 이제 저 다른 세상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1.3에서 4 정도. 중간 학과들은 1.54에서 5 정도. 그다음에 이제 비인기 학과들은 1.5에서 6 정도로 보통 저희가 보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컷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뭐 2.9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2.39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네, 대박이죠. 소위 말하는 애들 표현으로 신학과도 2.08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는 어쨌든 최대 추천형에 걸렸기 때문에 저 면접에는 변수가 아니라 최저가 걸렸기 때문에 요거보다 하나 정도 이제 다시 보정하는 인기학과는 뭐 대략 1.4에서 1.5 정도
보통 생각하는 컷, 한 3년치 평균 컷에서 한 0.1 정도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 1.5에서 6 정도. 비인기학과는 1.6에서 7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거 넘어가면 저는 이제 화로를 쓰는 게 낫다고 보는데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 정말 화로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믿을 건 내신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그냥 플러스 한 0.1 정도까지는 한번 써보셔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대 추천 라인이랑 거의 겹쳐버리거든요. 지금도 생각보다 좀 내려온 건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올해는 고대 추천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보통 저희가 0.2 정도 격차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0.1 정도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견이 공개한 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면접 때문에 확확 떨어지는 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면 이제 뭐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오해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연대 입견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설명에서 그러죠. 어디가 가서 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얘기를 좀 넘어가고요. 설명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고,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이제 지금 설명회 때, 의외로 좀 서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예전에는 약간 뭐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게 쓸모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려대면, 잠깐 보실게요. 우선 이건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인데, 그 추천 전형은, 여기 이제 앞에 제가 생략해서 오해하실 거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이에요. 고려대 학교 추천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인데 특이하게 여기만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내신 80%에 그다음에 서류 20%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류가 뭐 들어가는 곳들이 또 있지만 경희대도 들어가고 뭐 중앙대 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면에서 고대만큼 큰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좀 내려가 동국대가 또 크긴 하지만 그건 내신을 갖고 장난쳐서 그런 거고 근데 이 20%를 다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20%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교과 이수 충실도를 70을 보고 지금 공동체 역량을 30을 보겠다는 거겠죠.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죠. 공동체 역량은 뭐 학교 폭력만 안 했으면 괜찮아요라고 약간 말씀드리는데 조금 단정적으로 중요한 건 교과 이수 충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미 존재해 왔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무시하시고 예를 들면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 책임도 큰데 자꾸 여러 가지 꼼수를 알려주는 바람에 그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열 관련 교과 이수 학업 총실도 기타 요소잖아요. 이 학업 총실도 내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내신이다? 이 과목들 계열 관련 교과 이수를 했고 그 과목의 내신이 어떤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할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학업우수 파트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학교 추천 쪽 요 20% 적용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자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신소재공학부는 어째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화학으로 잡히죠. 일단 화학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예전에 화공과라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공대 쪽에 속해 있고 뭐 여러 가지 필요상 이제 물리가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베이스 과목은 과탐 중에서 화학과 물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메디컬을 가려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메디컬 쪽으로 막 신청을 해요. 그러면 또 메디컬 쪽에서 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메디컬의 과목은 생명과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들었어. 근데 물리는 안 들었네. 2학년 때. 예를 들어 물리원 선택 안 했어요. 근데 내신이 떨어져요. 이제 2학년 돼서. 그러면 이제 넘어오죠. 야, 그럼 안 되겠다. 어, 공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전통과 뭐를 자랑하는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를 가자. 뭐 그랬더니 이제 물리를 안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물체가 발생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불리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메디컬을 생각했다가 뭐 화학은 들었는데 물리를 안 들은 친구들. 이 불리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어떤 검수가 생기느냐 급하게 물리를 듣는 거죠. 뭐 예를 들어 3학년 때는 물리 2를 듣는다든지 아니 뭐 학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고급 물리학이 열리면 고급 물리학을 듣는다든지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런 식의 이수를 하는데 그렇게 들을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과목의 위계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물리원을 안 들은 얘가 물리 2를 들었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지금처럼 다른 쪽으로 가려다가 급히 물리로 이렇게 덧칠을 했던가. 아니 두 번째는
원래 생각이 있었다면 물리원은 9등급이 나와서 내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피하고 절대평가로 나오는 ABC로 나오는 물리2부터 들었구나. 이런 애들은 불리하게 하겠다는 뭐안 뽑는 건 아닐 거예요. 뽑히긴 뽑히겠죠. 다른 게 좋으면.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이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학이 명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명시적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도드라지게 저 명시에 나오는 이유는 내년부터 이제 고교 선택하죠. 고교 선택 고교 학점제가 추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말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아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꼼수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상 많이 듣는 얘기, 우리 학교는 물리를 하려고 봤더니 애들이 너무 적어서 적고 잘하는 애들이 몰려서 내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들어도 될까요? 안 들어도 되죠. 공대 안 갈 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물리를 안 듣고 공대를 간다? 뭐 갈 수는 있겠죠. 교과로 가야죠. 근데 교과도 이렇게 좀 고대처럼 과목 계열 관련 교과에서 보겠다는 데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공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그렇게 묻든 질문하시잖아요. 선생님 물리를 들었는데 물리가 뭐 안 좋아요 내신이. 기준은 어쨌든 자기 전과목 평균 내신보다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렇게 선택으로 물어보시잖아요. 특히 그 아직 1, 2학년 단계에서는 그러면 물리를 들었는데 2가 뭐 일반고 기준, 생일반고 2가 나와도 괜찮은가요? 안 되죠. 물리 듣고 1도 나와야죠. 생일반고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학 요구하는 거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죠. 성취도도 중요하다. 라고 돼 있어서 이제 이 성취도를 보는데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그 내신 자체만 보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 인원과 이런 걸 고려해서 약간의 보정은 들어간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보면 전체 내신이 얼마인가요? 여기 있었는데 1.90이죠. 1.90인데 수학은 1.47이고 과학은 2고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본다는 거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소재 이렇게 이공계 가는 애니까 그 두 과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수학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잘하네 라는 평가를 아마 받을 것이고 이쪽 어딨어요? 과학 쪽에서도 뭐 이건 이제 나쁘지 않네 정도겠죠. 왜냐면 자기 전체 내신과 그냥 비슷한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런 과목 구조로만 본다면 이 친구는 이제 공대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 더 큰 쪽.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AI라든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연대에서 통계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 과목별 성취도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물리는 들었는데 물리 들었으니까 내신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학이 원하는 거 특히 상위권에서는 이게 경쟁이잖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목도 들어야 되고 내신도 그만큼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공개가 됐죠. 그래서 뭐 이수강 이건 제가 한번 쭉 지난번 따로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어떤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안 들었다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들었으면 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아마 합격한 애들은 대부분 들었을 것이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불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물리를 안 듣고 그런 질문들도 하시죠. 물리 안 듣고 그럼 갈 수 있는 공대 없나요? 이제 그랬을 때는 몇 개 과들이 있긴 있네요. 이런 이제 뭐 환경생 이런 데들은 굳이 물리를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고대 특성일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데들은 당연히 물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성대 자전과 한대 인터칼리지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특히 이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율전공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부전공이 있고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표현을 그렇죠. 유사 무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무전공인 데가 있고 진짜 무전공인 데가 있는데 성대는 진짜 무전공이죠. 여기 심지어 이제 문이과까지도 다 터놨죠. 그리고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문이과를 구분해놨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과에 다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계약학과 정도 빼고는 그래서 진짜 무전공이 맞고요. 요거는 이제 탐구형으로 뽑죠. 탐구형으로 뽑아서 여기 자율전공 계열 114명. 이거 이제 제가 학종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뭐 굳이 교과나 정시는 뭐 그냥 점수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보다는 별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학종에서 이제 이 학종에서의 경우가 유의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먼저 띄워드린 이유는 이 114명 정원을 빼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음, 다른 과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어문계열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줄었는데 2명? 3명씩밖에 안 줄었는데 어쨌든 인기학과였던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런 데가 다 4, 50명씩 뽑았었거든요. 여기가 되게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흐릿하긴 한데 뭐 이 계열별 모집도 거의 한 10명 이상씩 줄었어요. 여기서 한 20명씩 빼고 여기서 한 10명씩 빼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 판도가 좀 전반적으로 성대 쓰기가 성대가 이제 서강대에 비해서 갖는 강점은 뭐 삼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정원 규모가 커서 쓰면서 좀 부담이 적은 거였잖아요. 뭐 그렇다고 또 잘 되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 글로벌 리더 20명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서울대 정원에 쓴 애가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자율전공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과들을 갈 수 있다. 뭐 거의 다 가죠.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진짜 부전공을 분류할 수 있고요. 네, 이제 280명 중에서 종합, 교과, 논술 뭐 골고루 뽑는다. 그런데 논술은 여기가 아니 이제 요게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과가 유리한가요? 라고 하셨었는데 어, 이과가 많이 뽑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과가 유리해서는 아니고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이 이과 애들이 더 있는 경우가 많죠. 비슷한 조건에 붙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저는 문과에서도 근데 문과에서도 약간 이과적 성향이 보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문과인데 국어 영어 아까 같은 거 수학 과학을 좀 더 잘했거나 어, 아니면 문과에서 이것저것 되게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무전공에 대해서는 항상 한 끗 모자라는 친구들이 뽑힐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다시 넘어가면 아까 제가 글로벌 인수학과니까 글로벌 경제로 경제나 경영을 쓰고 싶었던 애인데 예를 들어 수학 내신이 안 좋아. 근데 어쨌든 경제 관련된 활동들은 심화탐구는 되게 많이 했어. 오로지 수학 내신 때문에 지금 경제 쪽으로 못 가게 생겼어. 이런 애들이 구원받는 게 자율전공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문과지만 자율전공 써도 붙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일단 이제 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이 면접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수능 후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잘하는 친구들 조금 잘하는 게 어쨌든 뭐 메디컬도 한두 개 쓰고 메디컬 한두 개 어쨌든 정시에 좀 기대가 있는 정시에서 어쨌든 연고대 정도는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하는 친구들인데 수시는 뭔가 좀 애매하고 그랬을 때 고대에 이제 학업부수자 전형이 납치가 되는 바람에 쓸 수 없게 된 거죠. 고대 납치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성대 이게 수능 후 면접이 되는 덕분에 그럼 이제 이거 내가 만약에 수능 잘 보면 성대를 면접 안 가면 되니까 안 가면 납치 안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쓰려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2개 있죠. 일단 1단계 통과는 빡셀 것 같아요. 오베스라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거의 성대에서 글로벌들이 제일 인기가 있는데 글로벌 수준의 약간 역량과 비슷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커트라인은 뭐 내신이 됐든 활동이 됐든 근데 상대적으로 1단계만 통과하면 지금 면접 응시율은 절반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수능 잘 본 애들이. 특히 이과 쪽에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1단계만 통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뽑히지 않을까. 또 그만큼 추억도 많이 들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성대 입학 설명회를 보셔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대 입학 설명회는 언제나 조금 이제 약간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게, 뭐, 저 오면 뽑아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심한 게 성균관대 입학 설명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예, 가려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수능 면접이고 오베스고 지리분야 인적성 면접인데 이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장담은 못해요. 이 전에 유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약간 훈련시키는 수준은 그 연고대 전형에서 그 뭐 이런 일반 전형 말고 이제 고른 기회나 기회균형 전형들이 있어요. 아니 뭐 재외국민 전형이나 이런 문제들 난이도가 저희가 한 일반 전형 문제 한 80%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 정도 문제로 준비해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인터칼리지를 되게 밀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론 보도도 일찌감치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계열 적합성 중심 평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는 모든 과를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전공적 합성 있는 애들이 굳이 여기로 올 필요 없잖아요. 걔네들은 기존의 과로 가면 되는 거고, 기존의 과로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뭐 과목 이수 하나 빼먹었어. 예를 들어 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 물리를 들었는데 내신이 안 좋거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렇게 뭔가 좀 부족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왔다. 근데 뭔가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다. 여기서 말씀드린 활동은 이제 저희 과거에 얘기했던 심화탐구, 그러니까 소논문 스타일의 어떤 심화탐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소논문 스타일의 심화탐구를 하려면 당연히 땡땡 땡땡땡땡 탐구란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뭐 사회문제 연구, 연구도 있네요. 뭐 사회문제 연구, 융합과학 탐구 이런 과목을 이제 들어서 거기서 했던 활동들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올해 개인적으로 이 추천형 인터칼리지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3합7이란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웬만큼 어느 정도의 서류 경쟁력이 된다면 저는 여기는 일단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사실은 보험 안전망으로 많이 이거를 좀 밀고 있기는 한데 일단 컨설팅 했던 친구들한테는 뭐 그래서 한양대에 어지간한 과를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합7이 물론 이뭐 4합8 이런 최저에 비하면 낮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현역 고3들은 그래서 현역 고3이라면 이제 뭐 이런 서류형은 제 생각에는 꽤 치열할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한양대가 기존에 그 어마무시한 입결이 나왔던 이유는 네, 최저가 없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가 생겼다면 이걸 이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좀 PPT가 좀 섞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성대가 희망이냐.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과탐 이수 비율을 봤다. 전자전기공학부에 온 애들, 요거 저기 계열 뽑아서 꽤 덩어리가 커요. 매력적이죠. 입시공학적으로는 봤더니 지원자 중에 물리 원을 들은 애들이 64.6%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35는 안 들은 거죠. 네, 합격한 애들 봤더니 43.7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56%가 물리원을 안 들었네. 전자전기공학부인데 여기 써야겠네. 아니면 물리 안 들어도 되네. 라는 얘기 식으로 성대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표로 봐도 어쨌든 그러면 이제 43.7%는 들으니까 이게 학종의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컨설팅 때도 최소한 5개 큰 카테고리 갖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된 애들이 뭐 57%가 있다. 그럼 얘네들이 그냥 물리만 안 드는 거지 다른 면에서도 그러면 여기 물리 들은 애들과 비슷했을 것이냐? 네, 아닐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성대에서 여기는 사실은 뭐 연과고 애들도 들어오는 데고 연과고는 뭐 사실은 물리는 안 들어도 이거 커버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조고대로 믿기는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공통과학만 수강인데 공학계열 지원을 되나요? 네, 성대 설명에서 쓰래요. 일단 써보시래요. 네, 붙여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공학계열보다는 저는 차라리 자유전공학 쪽을 쓰는 게 좋다. 심화탐구를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한양대에는 불이익이 없다. 이것도 좀 전 새겨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물리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 이제 계열적 합성을 가지고 공대, 자연대, 사범대 썼을 때 불이익이 없다. 전 이 얘기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이게 왜 불이익을 논해야 되지? 불이익 걱정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럼 물리학과만 쓰라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됐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디어 아나운서 갈등을 다수를 했다. 그런 친구가 뭐 인문대, 사대대, 사범대, 불이익이 없다. 이건 불이익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미디어에서 낮출 때 국문과 스펙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 이런 약간 디테일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인터칼리지 쪽 편향대라면 성대 쪽이라면 자유전공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 안 들었는데 공학계열 쓸까 말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자유전공학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시립대. 시립대가 영상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썸네일이 뭐 학종은 원래 불공정한가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제목이 학종은 왜 불공정한 전형인가 좀 놀랐어요. 자, 근데 뭐 역시 낚시성이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교사의 세특, 창체, 기재 역량 차이가 학벌을 결정짓는다. 이제 교사의 생기부 적성이 바뀐다. 일반고보다 자사특례고를 우대한다. 대학에서
어떻게 법률 선발 기준을 모르겠다. 이 3번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전형은 아니죠. 4번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전형이다. 이거는 이제 소위 땡땡 교수 사태 때문에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2015년 이후 학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신 시험 문제치를 믿을 수 없다. 글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입학사정관이 서류를 끝까지 안 읽고 대충 평가한다.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부 점수를 낮게 준다. 입학사정관의 사정관이다. 무시하고 된다. 오늘 3번은 3번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시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떤 시험을 안 그런 거야? 어, 뭐 입사 시험은 안 그렇고 뭐 고시는 안 그렇습니까? 그날 면접관이나 출제자 컨디션 안 좋은 망하게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1번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듣는데 이제 서류를 미리 주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뭐 그게 좀 꺼리끼면 좀 현장에서 보고 제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도. 근데 제가 한 15분 정도면 서류 다 보니까 만일에 미리 주시는 게 좀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면 미리 아니죠. 그냥 그 유인물로 출력물로 갖고 오세요 말씀드려요. 그러면 15분 만에 그걸 어떻게 봐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15분이면 다 봅니다. 음, 보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이걸 이제 업으로 하고 이제 학교를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이제 그 2018년에 그 땡땡 교사 때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가 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기사가 약간 악의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걸 평균을 냈더니 뭐 11점 몇 분을 본다라 그래서 약간 문제를 삼았었어요. 일부 미디어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2년 반 동안 고생한 서류를 11분 만에 보고 던질 수 있냐. 근데 저는 그거 평균이잖아요. 서류 중에서는 아마 이 대학 입장에서는 1, 2분도 볼 필요가 없는 서류들도 꽤 있어요. 왜? 뭐 두 가지겠죠. 어, 시립대 예를 들자면 얘는 왜 예를 들어서 뭐 연고대 가래가 왜 시립대를 썼지? 그런 애도 있을 거고 왜 그런 애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얘는 왜 턱도 없는데 여기 왔지? 라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류는 뭐 5분도 채 안 보겠죠. 일단은 그런 서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꼼꼼히 보는 서류라고 해도 사실은 15분 정도면 충분히 봐요. 왜냐면 이제 그게 업이잖아요. 그게 업이기 때문에 뭐 봐야 할 것들이 다 보이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이 학교 측 입장에 동의하는 편이고 다음 두 번째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엉터리 같은데 우리 대학에 안 올 것 같은 일부 점수를 낮게준다. 이거 주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아니 뭐 진학부장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동의할 수 없는 게 그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입 때는 우리 학교 애들은 안 뽑아요. 뭐 예를 들면 신입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 학교긴 한데 뭐 이화여대가 우리 학교는 안 뽑아요. 고려대학교가 우리 학교는 안 뽑아요. 반대 연대가 우리 학교는 안 뽑고 고대는 우리 학교에 잘 뽑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원래 연고대만 놓고 보면 고대는 들어가기가 쉬워요. 학종 비중이 높았거든요. 특히 이 정시 40% 되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40% 돼서도 논술이 없었기 때문에 학종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연대보다 들어가 훨씬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가서 선생님들이나 입학 설명회에서 우리 고등학교는 고대를 잘 보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학교는 당연히 다 고대를 상대적으로 잘 보내요. 연대보다. 그런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이 안 올 거야 점수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선배들이 예를 들면 뭐 3.0의 선배들이 가서 다 딴 데로 붙었는데 안 오거나 뭐 이러니까 우리 학교를 안 뽑는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로 이제 약간 뭐 이제 주로 상위권 학교에서는 뭐 이제 주로 뭐 경희대나 뭐 의대나 여기에다 대고 이런 얘기 이대랑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그 학교 우리 학교 안 뽑아. 안 뽑죠 당연히. 왜냐하면 3점대 후반에가 오길 기대하는데 4점 초반에가 오니까 특목고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붙을 만한 애가 안 오기 때문에 안 뽑는 거지. 특정 학교를 안 뽑을 이유는 전혀 없죠. 역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요즘 시립대에서 A 고등학교가 뭐라고, 그뭐 대단하다고 굳이 안 뽑아요. 굳이 뽑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요 얘기는 저도 매우 공감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건 대학체 얘기입니다. 고사의 기재 역량차의 합부를 결정 짓는다. 근데 이제 이 학교 얘기, 이제 이쪽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럼 그 학교 모든 교사가 다 서술 역량이 없냐는 거죠. 세특 한두 개는 뭔가 좀
엉터리로 뭐 부족할 수 있지만 나머지들도 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학생의 문제인 거지 선생님 문제는 아닌 거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요 얘기가 이제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또 컨설팅하고 좀 겹쳐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창체나 세특을 보면 얘는 정말 무슨 정말 아웃스탠딩이에요. 근데 대신이 다 23, 23, 23이야. 생 일반 건데. 그죠?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생명화학에서 어마무시한 연구를 했는데 내신이 3등급이야. 이거는 납득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적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동안 학종을 오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런 식의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 뭐 약간 특히 2학년 때나 2, 3월 초쯤에 이제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대충 학교가 어느 수준인가요? 대충 큰 내신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내신이면 뭐 예를 들어 뭐 국승세단 라인 정도 아니면 뭐 국승세단 라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뭐 조금 생기부가 좋으면 중경내신까지 쓸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큰 틀에서 물론 뭐 실제로 생기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안 오세요. 대부분.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보면 다시 연락이 와요. 선생님 뭐 작년에 이렇게 있다 컨설팅을 안 받았는데 올해 좀 다시 뵀으면 좋겠어. 왜요? 그랬더니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 똑같은 얘기로 고대를 붙여준다는 데가 있어서 갔다가 아무 데도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혹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신이 23, 23이면 아무리 생기부가 뛰어나도 서영고에서 뽑히기 힘들어. 생일반고 기준 그런 거. 그래서 세특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다. 거기에 뭐 아무리 뭘 갈아 넣어도 기본적인 한계는 있는 거고요. 다음, 자, 자사특목고를 우대한다. 여기 이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있죠. 음.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 내신에 있어서 이제 A, B, C, D, E 그룹을 나눠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다르게 잡는 선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목고나 전사고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쪽 내신과 우리 쪽 내신이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따라서 약간의 어떤 안배나 뭐 페이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목고라는 이유로 뽑고, 뭐 일반고라는 이유로 안 뽑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어, 이 시립대 얘기니까 시립대가 무슨 뭐 억한 감정이 있다고 특정 학교를 굳이 안 뽑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근데 이 전형 설계 자체를 어느 특정 쪽에 유리하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교과 전형을 만들어 놓는 건 이제 이거는 특목고나 전사고는 쓸 수도 없잖아요. 설계 자체, 그러니까 내신 자체가. 그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는 약간 무한 경쟁이 되는 거니까 만약 본인이 제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숫자를 잘 받아서 교과로 가야겠죠. 다음 선발 기준에 뭐 써? 어떻게 뽑는지 선발 기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영상 앞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여성 입학사정관 두 분한테 물어봐요. 이 남자 입학사정관이 잘생긴 뭐 배우 5명 대보세요. 그러면 뭐 누구누구 뭐 고수 누구누구 뭐 차은우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쪽에서 뭐 누구 또 누구누구 또 강동원 나오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 사람마다 보는 기준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진 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걸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뭐 중앙대는 되는데 경희대는 왜 떨어지냐, 뭐 경희대는 되는데 신입대 왜 떨어지냐. 그거는 사실은 풀이 다른 거고요. 지원 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과가 이제 학교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미남의 기준이 차은우일 수도 있고, 뭐 강동원일 수도 있고, 뭐 고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 기획사에서 아이돌 뽑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뭐 대형 기획사에서 뽑히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아이돌이라 중소기획사에서 뽑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왜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냐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는 요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주어진 풀이 매년 달라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고 여기는 최초합, 여기는 중합, 여기는 뭐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확률이 70%밖에 못 맞춰요. 나머지 30%는 그 대학, 그 전형, 그 학과, 그 해에 어떤 풀이 형성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있는 집이 유리하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있는 집이라는 정의를 뭐 알바 안 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집과 알바 해야 되는 집으로 따지면 당연히 알바하는 애들은 불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필고사 수행평가 가정 발표 잘하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제 고1, 2 학생들이 뭐 여름방학 때 특히 고1 첫 학기 끝나고 온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냥 완전 일반고 수준에서 내신이 2등급은 뭐 3등급이 나왔으면 그건 공부를 덜 한 거죠. 공부를 덜 한 거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깎였을 아니 수행평가를 어떻게 깎이나요 그거를 더군다나 일반고에서. 네. 그건 이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내신에 1, 2등급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하라고 할 때 제때 열심히 하면 네, 자기 내신에 상응하는 생기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난이도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아닌데 뭐 이제 내신 시험 문제 질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학교 내신을 신뢰를 못한다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학교 학생들은 다 같은 문제로 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에서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어쨌든 시립대나 경희대가 강조하는 이거죠. 이렇게 뽑힌 학생들의 대학생활 퍼포먼스가 좋다. 어쨌든 학종은 학생의 로열티도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 뭐 재수비도 낮고 그런 면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학종은 왜 불공정한 전형인가라는 약간 낚시성 제목은 좋지만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 그 뭐 불투명할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불공정하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서울시립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고 그동안 잠깐 제 프로그램 안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계약들을 오늘 꽤 한 학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배치 컨설팅 그다음에 생기부 마무리는 지금 거의 끝날 단계긴 한데 필요하면 진행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포인트 상담은 이제 구모 후에 지금 구모 후로 많이들 미루고 계시잖아요. 상담들을.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치 컨설팅이 일단 1차적으로 끝난 경우에 그것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통화로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면접 어떤 유형 치렀는지 잘 보고 지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턱대고 서류 합격만 보고 지원하지 마시고 면접이 걱정된다면 면접을 일단 한번 클리닉식으로 한번 네, 테스트를 해보시고 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2나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 같은 경우 진단 컨설팅 필요하죠. 지금 1학기의 페이스로 봤을 때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말씀드리고요. 회계 컨설팅은 이제 더 나아가서 2학기에 돌아오는 각종 수행평가들, 뭐 동아리 실험들 뭘 하면 좋을까까지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컨설팅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면접반 지금 요 위에 반은 문과입니다. 문과 면접반 지금 절반 정도 나가서 일단 원서 쓰기 직전까지 나가고 있고 오늘 아마 공지 나갔을 텐데 아마 일요일 저녁반 추가 개설되니까요.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일요일 저녁반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밴드는 거의 다 들어가 계시죠? 저 입시 밴드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밴드 가입해 주시고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 질문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언제나 그렇듯이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 드릴게요. 또 채팅창으로 셀프 모션은 전송을 하겠습니다. 네, 따로 특별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